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시장의 상인이라고 할 수 있는 중개업자인 거래소가 수익이 나야 되는데 거래소가 지금 실질적으로 장부상 수익이 안 납니다. 예. 저는 뭐 요거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 이제 그렇게 계속되면 얘네들은 과거에 지금 어떤 식이었어요? 결국은 이제 자기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화폐, 암호화폐 가치를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산 가치를 올리고 장부상 가격을 맞추고 또 그걸 빼서 뭐 직원들 월급을 주든 광고를 하든 뭐 이런 역할을 하겠지만 하여튼 명확한 건 뭐냐면 거래소들이 돈을 못 남겨요. 네. 암호화폐를 어떤 암호화폐가 올라갔다, 암호화폐가 상장됐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거래소가 돈이 남아야, 그죠? 얘네들이 신나게 사람들한테 광고도 하고 거래되는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네, 점점 거래소가 수익률이 악화되고 있다는 거. 거래 예, 안녕하세요. 2024년 7월 9일 정한영의 부동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정한영 따라서 경매장 가는 길, 정한영의 부동산 이야기 할 때 이렇게 나눠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그냥 제 마음이죠. 자, 전반적인 경제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한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두 개를 섞어서 하면 이게 가뜩이나 편집도 안 하는데 청취하시는 분들이 원하시니까 좀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비트코인에 지금 아직도 이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들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 주변에도 있어요. 있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때 내가 돈만 있었어도 샀을 텐데. 돈 있으면 왜 삽니까? 돈 있으면 쓰면 되지. 비트코인을 사는 동기가 뭐예요? 돈이 있어서 산 거예요? 아니죠. 돈을 벌고 싶어서 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사회적으로 뭔가 그 인정을 받고 그 가치를 평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제 생각은 그거예요. 기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기여를. 그것이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자, 비트코인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중간에 떨어지긴 했지만 승승장구했어요. 계속 오르고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고. 그런데 저도 뭐 이렇게 보면 아, 저게 뭔 지랄이야. 뭐 이렇게 계속 그런 시각으로 봤지만 지금은 제가 좀 힘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비트코인이 거래에 있어서 사회에 기여한 게 있나요? 비트코인 가지고 우리가 암호화폐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은 얼마 올랐다 이거 자 빼고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거래 체계에서 뭐냐면은 무슨 뭐 마약이라든지 우리가 검은 돈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또 환전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그 좀 불법 자금이라든지 자, 이런 걸 갖다가 비트코인으로 거래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나요? 그죠? 뭐 그것도 일부분 기여겠죠. 하지만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에 커다란 룰을 깨는 좀 먹는 거죠. 네. 그럼 비트코인이 10년 동안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느냐? 저는 그래요. 이게 우리가 그 시대별로 보면 그 튤립, 네덜란드 튤립처럼 그리고 뭐 일본의 그 뭐 토끼 가지고 지랄을 떨었던 그런 것처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도 전에는 그 조직 배양이 식물에 대한 조직 배양이 없을 때 우리 예, 난초 난 가지고 뭐 어떤 난은 뭐 1억이 간다 뭐 몇천만 원이 간다 이러면서 난에 물 주는 분들 딱 한 번 봤어요. 한 번 결혼하기 전에 난 하나 줄까? 예. 아니요. 저희는 난도 아니라 선인장도 죽입니다. 예. 그래서 뭐 비싼 거 주진 않으려고 했었겠죠. 그래서 한번 그 자기 어 난초를 자랑하시는 분의 집에 한번 가서 구경한 적이 있었어요. 한 적이 있었는데 막 1억짜리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근데 뭐 저 식물인데 저 가지고 뭐 하나 저는 하여튼 그런 관점이었는데 자, 비트코인 봅시다. 얘네들이 거래 건수를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 멘트가 거래 가격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갖는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 거래소가 아닌 이상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가 없어요. 현금화할 수가 없어요. 현재 거래소가 아닌 이상은. 그런데 이 거래소가 수수료로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죠? 문제는 얘네들이 먹는 수수료를 놓고 과연 이 회사가 거래소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일단은 명확하게.
유지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장부를 이렇게 자세히 한번 보세요. 얘네들 연봉하고 직원들한테 주는 월급하고 이 서버 운영하기 위한 거, 그리고 이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또 세금도 내야 될 테고 이런 걸 쭉 보면 이 거래소가 지금 힘을 못 쓰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이 거래소 수수료 가지고 지금 회사를 갖다가 정상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이 안 나와요. 수수료 가지고. 일단 그게 큰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몇 개 암호화폐 말고 다른 뭐 김치코인이라고 하는 기타 암호화폐들을 띄우려고 뭐 막 하는데, 문제는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시장의 상인이라고 할 수 있는 중개업자인 거래소가 수익이 나야 되는데, 거래소가 지금 실질적으로 장부상 수익이 안 납니다. 예. 그럼 뭐 요거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 이제 그렇게 계속되면 얘네들은 과거에 지금 어떤 식이었어요? 결국 이제 자기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화폐, 암호화폐 가치를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산 가치를 올리고 장부상 가격을 맞추고 또 그걸 빼서 뭐 직원들 월급을 주든 광고를 하든 뭐 이런 역할을 하겠지만, 근데 명확한 건 뭐냐면 거래소들이 돈을 못 남겨요. 네. 암호화폐를 어떤 암호화폐가 올라갔다, 암호화폐가 상장됐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거래소가 돈이 남아야, 그죠? 얘네들이 신나게 사람들한테 광고도 하고 거래되는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네, 점점 거래소가 수익률이 악화되고 있다는 거. 거래 수수료만 보셔야 돼요. 빗썸이 비트코인을 얼마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이 1,000만 원이었다 지금 1억이 돼서 얘네들 자산 가치가 이만큼 됐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건 어차피 지 거예요, 지 거. 그리고 팔으면 그게 없어지기 때문에 당장은 돈이 남더라도 그 다음에 뭘 팔 건데, 얘네들의 가장 수익은 수수료잖아요, 그죠? 예. 근데 왜 수수료가 안 남냐? 자, 보세요. 지금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에서 거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뭐예요? 그죠? 내 암호화폐를 현금화, 올랐다고 하니까 현금화해서 빠져나가는 거잖아, 그죠? 내가 거래 목적으로, 마치 우리가 원화하고 달러하고 환전을 할 때, 물론 달러를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달러가 올랐으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요 목적으로만 달러를 보유하죠. 하지만 그 사람들보다 이 환전소가 유지되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에 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아이들 유학 자금으로 보내거나 수출 대금을 보내거나, 그죠? 이 달러라는 화폐나 원화라는 화폐가 가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물론 신경은 쓰겠지만, 실질적으로 거래 목적으로 내가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예? 그 외환 시장이든 뭐든 이 수수료 가지고 그 시스템이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광고를 안 해도 돼요. 뭐 당연히 그 시스템으로 해서 들어와야 되니까. 근데 암호화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래가 활성화돼야 거래소에서 돈을 버는데, 얘네들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신규로 사람들을 자꾸 끌어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거래하게끔 뭔가 자극을 주고. 예? 그러니까 자꾸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올렸다 내렸다. 예?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다들 뭐예요? 돈 남으면 팔아야지라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거래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순수하게 거래하는 사람들이 많아야만이 이 거래소가 기본 유지를 하는데, 지금 이게 이제 점점 이제 끝이 안 보이는 시장으로 간다. 뭐 비트코인이 어떻게 다 떠나서 거래소가 수익률을 못 만들고 있어요. 거래소가 계속 점점 떨어져요. 예, 악화된다는 거죠. 예, 다들 뭐야? 남으면 팔아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만 있으니까. 물론 파는 사람이 있으면 그 수수료가 나오겠죠. 그죠? 예, 근데 우리가 물건을 팔 때, 장사를 할 때 모든 물건을 마진을 남고 팔 수는 없어요. 최소한, 그죠? 이익이 좀 적더라도, 때로는 이익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그 시스템을 돌리기 위해서, 예? 시스템을 돌리기 위해서 그 물건을 하는 것들이 이 바탕이 되어야, 그러니까 손해 보는 것도 있어야 남는 게 있는데, 예. 모든 지금 암호화폐 소유한 사람들이 목적이 뭐예요? 거래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소유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있겠죠. 내가 마약을 사기 위해서, 내가 북한에 공작금을 받기 위해서 자 암호화폐를 쓴 사람은 있겠죠. 그걸 뭐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거기까지 가면. 근데 적어도 대부분 사람들은 뭐해 그냥. 그래, 비트코인으로 하면 수수료도 적고 또 외국에다가 내가 뭐 불법 자금이나 뭐나 이런 거 거래하기가 편해. 금액이 오르든 내리든 나는 오늘
암호화폐로 바꿔서 나는 저쪽에다 보낼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정 수준 이상 돼야 거래소가 유지가 돼요. 그래야만이 거래소가 그죠?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이 시장을 만들어내죠. 네?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점점 줄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나와 있네요. 코인 가격 하락으로 거래가 줄고. 네. 이러면 이제 뭐 계속 빠지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빗썸이나 뭐 두나무나 이 친구들이 제가 월급 보고서 뭐냐면 저기서 과연 예, 앉아서 뭐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관리를 뭐 얼마나 많이 하고 신경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모르겠지만 저 수수료 가지고 주가 가지고 앉아서 빨대 꽂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 이 악화가 심해질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을 지금 그러니까 거래에 대해서 비트코인을 정상적인 사람들은 쓸 동기가 없어요. 별로 이게 뭐 여기 아무리 장점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텔레그램을 쓰는 사람이 있죠. 예, 우리 저기 적이 될까 봐.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못 써요. 카카오 쓰죠. 뭐 내가 뭐 씨발 뭐 내 폰이 압류당할 일이 뭐가 있어라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냥 다 카카오 써요. 예? 그러니까 카카오 입장에서도 굳이 텔레그램처럼 걔네들이 못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업하기가 어려우니까.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래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러브 호텔이 2000년도 초반에 막 지어댔죠. 그때 제가 부동산에 눈을 참 이제 뜨기 시작할 때였는데 러브 호텔을 가만히 보니까 야 저거는 다 망하겠다 라고 생각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 러브 호텔은 단골을 잡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죠? 있잖아요. 우리가 술집도 식당은 되게 오래된 식당이 있어요. 젊었을 때 식당 주인집 보니까 새댁이었는데 지금 할머니가 돼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뭐 저희는 대표적인 게 이제 아마 옥천 하면은 뭐 물냉면 아니 물쫄면 물쫄면 파는 풍미당이라는 식당이 저희 어렸을 때는 뭐 동네 그냥 아줌마였죠. 이제 갓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되는 그냥 아줌마였죠. 이제는 할머니가 돼서 하고 있죠. 한 30년 40년 만에 가봐도 그런데 술집은 그렇게 오래 못 버텨요. 왜 그래 그겠어요? 이 술집을 단골로 가는 사람이 그죠? 아니, 술집도 열심히 하면 단골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단골들이 오래 올 수 있어요? 가게 예? 가정이 파탄 나거나 아니면은 뭐 위암에 걸리거나 그리고 주인은 젊었을 때 우리 술집은 뭐 남자들 뭐 다 인정하잖아요. 어떻게 됐든 예.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 젊어야지 매력이 있지. 이러기 때문에 단골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 아니잖아요, 그죠? 한번 어디서 잠깐 반짝하고 정리해야 되는 컨셉이죠. 그게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그 러브 호텔. 예. 아무리 잘 지어놓고 아무리 소문이 나도 오히려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가겠어요? 야, 네가 그 모텔에서 왜 나와? 오히려 소문 안 난 데를 가죠. 숨어서 가는 데죠.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거래에 대해서 활성화되려면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거래되는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효용성을 느끼고 그죠? 그걸 감추지 않았을 때 이게 활성화될 수가 있는데 이 암호화폐라는 거는 뭐 어떤 이유가 됐든 여기다가 내가 돈을 들여놓고서 뭘 쳐다보는 거예요. 오르면 팔아야지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오르면 팔아야지. 그러니까 무조건 올라야 된다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안 올랐을 때는 아무도 안 팔고 있어. 뭐 급한 사람은 팔겠지만 아무도 안 팔고 있어요. 안 오르면 떨어지면 더 안 팔아. 네? 그와 상관없이 거래소가 유지되려면 그냥 나는 그냥 거래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써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어야 되는데 10년 동안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냐고요. 아니잖아. 아 그냥 에? 그럼 거래소가 없어지면 거래소 유지가 안 되면 암호화폐 어디서 팔 거예요?
예? 지금 여기도 보세요. 550조 원이 거래됐는데 2분기에서 250조. 그죠? 거래 대금이 줄었어요. 비트코인은 올랐다고 했는데. 예. 줄었어요. 이게. 야, 그럼 550조 원이면 550조 원만 거래돼서 수수료가 얼마야? 수수료가 1%면 5조죠. 다시 수수료 1%면 근데 암호화폐 수수료가 그렇게 돼요? 예? 수수료가 얼마야? 난 모르니까. 있으면 수수료가 몇 프로야? 0.4%. 맞나요? 아, 0.04%네. 0.04%. 그죠? 예, 0.04%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많은 것 같지만 이 숫자라는 함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550조예요. 550조고 어 뭐야 이거 550조 얘네들 550조가 거래됐어. 인정. 곱하기 0.04% 그죠? 그러면 이게 조잖아요. 1000억, 100억, 10억, 4억이네. 아니다, 곱하기를 잘못했다. 죄송합니다. 아, 그죠? 있잖아요. 550조, 50조 곱하기 0.04%. 네. 응? 아, 왜 이래? 그렇잖아요. 100% 0.04. 맞아요.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네. 네. 그러면 2천억 정도의 수입을 거래 수수료에 먹었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죠? 네. 월별 2천억. 야, 2천억이 많이 남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2천억을 월 받아가지고, 예, 2천억을 월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예, 아무것도 안 하고 2천억을 순수히 남으면 좋겠죠. 근데 이거 물론 뭐 회계장부를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뭘로 봐 하기는. 자, 연봉이 얘네들이 뭐 평균 연봉이 그죠? 전체 평균 연봉이 9천만 원, 700, 예, 몇 명이나 있는 거예요, 직원이? 회사자. 씨, 이런 것까지 봐야 되나? 367명, 367명이 매달 1,000만 원씩, 이게 직원 월급만 잡는다고 해도 한 36억 정도 나가는 거죠. 36. 어찌됐든 지금 이제 급격하게 수수료가 떨어지고 이 수수료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어떻게 늘릴 거예요? 네?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 그죠? 광고 효과가 예전에 이제 우리가 광고를 빗썸이라는 광고를 아니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기사가 나오고 그런 광고를 했을 때 신규로 유입되는 숫자 이게 이제 점점 떨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만성이 돼서 비트코인 이야기에도 별로 흥분하지 않아. 호기심이 덜 생겨. 이미 내가 잃었어. 잃은 사람들은 당연히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그동안 10년 동안 암호화폐를 떠들었는데도 안 쳐다본 사람들이 지금 쳐다본다? 그럴 확률도 적겠죠. 이러니까 광고빨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돌파구가 없어요. 점점. 예.
이 운영진이면 벌써 당장 장부상 지금 뭐 얼마 남았다 이 문제가 아니라 보이는 거죠. 그죠? 이게 지금 그래프가 꺾이는 게 점점 빠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뭐 엉뚱한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모처럼 그냥 여기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이고야 벌써 3시네. 아이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도 싫어. 여러분들 암호화폐에 대해서 그죠? 아 그래도 자꾸 본전 찾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마음을 좀 비우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가 임계점을 딱 벗어나면 무섭게 떨어집니다. 지금 억지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 버티고 있다. 계속 지금 호재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걸 또 교수랍시고 강연하는 얼빠진 놈들이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지금 얘네들이 수수료가 여기서 더 빠지기 시작하면 실질적으로 그죠? 무너진다.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제 걷잡을 수 없다 이제. 다른 거 있나요? 없죠. 예. 오늘 유튜브 제목 뭘로 빼야 될지 고민이네요. 참. 아이 참.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